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시니어 의사 김정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평생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드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혈압약 부작용이 무서워서 먹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혈압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김미자 할머니분이 오셨는데요. 손에 혈압약 3개월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약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고민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또 다른 환자분인 박옥수 씨, 7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혈압약을 5년째 드시고 계신데 점점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대로 가면 약이 계속 늘어날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혈압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약으로만 혈압을 조절하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물론 혈압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고혈압일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혈압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마치 감기마다 항생제를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3개월간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자연혈압관리법이었죠. 1단계 몸의 신호 듣기. 먼저 할머니께 부탁드린 건 혈압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대신 몸의 신호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머리가 무겁나요? 가벼우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많이 차나요? 잠은 잘 오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할머니 몸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혈압은 150에서 90 정도였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2단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기. 혈압이 높다는 건 결국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신호예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새 호스는 부드러워서 물이 부드럽게 흐르지만 오래된 호스는 딱딱해져서 압력이 세져야 물이 나가죠. 할머니와 함께 시작한 건 바로 혈관 부드럽게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마그네슘의 마법.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예요. 할머니께는 매일 바나나 반 개,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권했어요. 3주 후부터 선생님, 어깨가 덜 뭉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C의 힘.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할머니는 키위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메가3의 효과.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시도록 했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실 때는 오메가3 영양제로 보충하시고요. 혈액이 맑아진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박옥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 박옥수 씨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TV 뉴스만 보고 계셨어요. 정치 뉴스, 사건 사고 뉴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내용만 보고 계신 거죠. 박옥수 씨, 뉴스 대신 산책하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일상이 되셨어요. 걷기에 놀라운 효과. 걷기는 정말 만능 운동이에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혈관이 넓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줄어들어요. 박옥수 씨께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1주차 10분 걷기, 2주차 15분 걷기, 3주차 20분 걷기, 4주차부터 30분 걷기. 선생님, 신기해요. 걷기 시작한 후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호흡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대로 된 호흡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박옥수 씨께 알려드린 4-7-8호흡법.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잠들기 전에 꼭 해요. 혈압도 낮아지고 잠도 잘 와요. 수면의 마법. 좋은 잠은 최고의 혈압약이에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박옥수 씨의 수면 개선 비법.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하기. 라벤더 향 사용하기. 취침 2시간 전 가벼운 스트레칭. 3개월 후 김미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선생님, 혈압이 135에서 8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사와 상의 후 혈압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셨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하고 계세요. 박옥수 씨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마이너스 혈압 16만 100에서 140, 85. 마이너스 체중 3kg 감소. 마이너스 수면의 질 대폭 개선. 마이너스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자, 그럼 자연 혈압 관리가 여러분께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작용 걱정이 사라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지러워요. 기운이 없어요. 기침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연관리법으로 바꾸시면 이런 걱정들이 싹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약 때문에 속이 쓰릴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요. 혈압약은 혈압만 낮춰주잖아요. 그런데 자연관리법은 다르거든요. 걷기 운동하시면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마그네슘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온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좋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세 번째,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혈압약 값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1년이면 꽤 큰 돈이에요. 거기다 병원비, 검사비까지 더하면 자연관리법은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나 간단한 운동이거든요. 지갑도 든든해지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네 번째,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느낌,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정말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박옥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약 먹을 때는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었는데 자연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이 활기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기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약은 증상만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 관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체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가족들이 안심해요. 자녀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약을 평생 드셔야 하나? 부작용은 없을까? 약값 부담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가족들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건강하시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거든요.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좋은 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단순히 혈압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모든 환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김미자 할머니와 박옥수 씨의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자연관리법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인 경우예요. 이 정도 혈압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치 압력밥솥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자연관리법으로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응급실로 가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적이 있는 경우예요. 이미 한번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혈압 관리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마치 이미 금이 간 유리컵을 다루는 것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만 안전하게 자연관리법을 병행할 수 있어요. 혼자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당뇨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신 경우예요.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시면 혈압 관리가 훨씬 복잡해져요. 마치 여러 개의 실이 얽혀 있는 매듭과 같아서 하나만 건드려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 있으신 분이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시면 혈당이 요동칠 수 있고, 신장병 있으신 분이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요즘 자꾸 어지러워, 가슴이 답답해, 숨이 차. 이런 증상들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거든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혈압 때문인가? 하고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나신 분들. 자연관리법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마치 수영을 배울 때도 얕은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을 때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시지 마시고 당장 병원부터 가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절대 무작정 약을 끊지는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쉬운 것들이에요. 첫 번째, 물 마시기예요. 하루에 물 8잔. 이렇게 말하면 어휴,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거든요. 마치 말라비틀어진 스펀지가 물을 만나면 부드러워지듯이 우리 혈관도 수분을 만나면 부드러워져요. 아침 물 한 잔이 하루 종일 혈관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양치하기 전에 먼저 물 한 잔, 이것부터 오늘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깊은 숨쉬기예요. 이건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깊게 3번 숨쉬기. 왜 화장실이냐고요? 그게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3번만 하시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면서 혈관도 편안해지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때마다 깊은 숨쉬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계단 이용하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10층을 걸어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층만요. 2층에서 3층으로 아니면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이 정도면 부담 없으시죠?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모르세요? 심장이 살짝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깨어나고 하루에 한 층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소금 줄이기예요. 국물 한 숟가락 덜 마시기. 이것도 정말 간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게 국물이거든요. 찌개, 국, 라면.
평소에 국물을 다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한 숟가락만 덜 드세요. 에이, 그게 뭐가 달라져?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소금이 줄어들면 혈관 속 수분 균형이 맞춰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국물 한 숟가락이 약 한 알보다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일찍 자기예요.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밤 12시에 주무셨다면 11시 30분에, 11시에 주무셨다면 10시 30분에 딱 30분만 당겨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충분히 주무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자, 어떠세요? 정말 쉽죠? 물 한 잔, 깊은 숨 3번, 계단 한 층, 국물 한 숟가락 덜, 30분 일찍. 이 다섯 가지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물을 7잔만 마셨어도 괜찮고 계단을 못 올랐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저는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당뇨 없이 혈당 관리하기를 주제로 만나뵐 예정이에요. 실제 환자분들의 혈당 개선 사례와 함께 약 없이도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